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달렸습니다. 19박 20일 14,400km, 지구 3분의 1 거리였습니다. 어제 대장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저희가 이 원정대원들 중에 두 분, 그리고 동행 취재했던 저희 YTN 취재팀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철도 전문가 박은경 동양대 교수, 그리고 SNS 홍보대원 임재영 대원, 그리고 조태현 기자, 이동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이었습니까? 굉장히 즐거웠습니까? 조 기자는 얼굴색이 좋아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햇빛에 약해서 예. 이 햇빛을 열심히 피해 다니느라 예. 얼굴이 그렇게 상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아니면 사양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가라 그러면 여행으로 가라면 다시 할 것 같고 일로 하라면은 그건 정중하게 거절하겠습니다. 예.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가실 의향도 있으신가요? 그럼요. 저는 다시 가라고 해도 충분히 다시 갈 의향이 있습니다. 예. 우리 조태영 기자는 가서 일을 좀 많이 했고 교수님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 일상을요? 예, 19박 20일 동안 저는 그동안 몰랐던 그 상대국의 철도 시스템에 대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요. 또 이제 곧 개강인데요. 돌아가면은 학생들한테 한 학기 내내 얘기할 수 있는 강의 자료를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셨다는 얘기군요, 교수님도. 그렇죠. 하셔서. 나도 일했다 가서. 네. 예.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거였습니까? 우선은 국경역, 그러니까 이제 브레스트에서 대차 교환을 직접 봤던 거. 이제 물론 이제 다른 기자분들도 굉장히 관심 있게 그 카메라를 이제 취재를 했는데요. 대차 교환이라는 게 그 바퀴를 바꾸는 그. 예, 그렇습니다. 예. 그쪽에서는 일상이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고 또 예. 저 역시도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다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까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시스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놀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경치 좋은 곳들이 굉장히 많던데 그런 것보다 그것이 역시 눈에 들어오셨군요. 그럼요. 네. SNS로 홍보를 하는 일을 맡으셨던 임재영 단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는 뭐가 제일 기억에 남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여행으로 베를린을 갔었습니다. 이제 갔는데 그때 때마침 이제 베를린 장벽 붕괴 25주년 행사가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 행사 같은 경우도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이제 똑같이 동일한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독일인들의 행사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펜스 밖에서 그냥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제 행사를 응원해주는 입장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대한민국의 행사이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펜스 안쪽에서 직접 참가자가 된 입장에서 예. 다시 그 행사를 바라봤기 때문에 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 베를린이 이제 대장정의 종착점이고 거기서 뭐 축제하고 행사가 굉장히 많이 열렸더라고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어땠습니까? 그 마지막에 도착한 순간에 19박 20일 마지막 도착했을 그 순간에 어떻던가요, 느낌이? 일단은 제가 한번 가봤던 도시에 다시 돌아왔다는 거에 대해서 예. 일단 뭐랄까 내가 이 도시를 다시 올 수도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또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함께 갔던 많은 원정대 여러분들이 엄청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나름의 그 고생들을 했던 것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예. 그 많은 고생 끝에 결국엔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기차 안에서 생활하는 것 중에 제일 힘든 건 뭐였습니까? 제일 힘들었던 건 화장실이었던 것 같아요. 화장실이요? 예. 왜 화장실 불편한가요? 화장실이 생각보다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 세수할 수 있게 돼 있는 세면대가 네. 막는 구멍이 없고 그냥 물이 계속 흘러가게 돼 있기 때문에 막는 게 없군요. 예. 그래서 세수할 때도 그냥 물을 받아서 계속 해야 되는데 물도 그렇게 충분하지 않고 하고 예. 실제로 샤워는 이제 뭐 못한다면서요? 예, 샤워 시설이 아예 없습니다. 예. 그게 제일 힘들었군요.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취재진이 이번 저희 YTN 취재팀이 구성 인원이 많았었고 상대적으로 이제 짐도 많았었기 때문에 취재하면서 동시에 이제 짐을 막 움직여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거점 도시마다 이동할 때마다 이제 저희가 취재는 취재대로 하고 또 장비는 장비대로 또 짐을 옮겨야 되고 해서 일이 이중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이동영 기자가 촬영 기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번에 그 사실 화면 이 영상들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굉장히 정말 좋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저걸 어떻게 찍었을까? 예를 들면 뭐 기차 바퀴 아래에서 찍는 그런 그 앵글도 있고요. 그리고
위에서 기차 지나가는 거 공중에서 찍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거 어떻게 찍었을까 참 궁금했거든요. 예, 저희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이제 취재 장비에 대해서 좀 다른 때보다도 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드론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그 이제 조그만 헬리콥터 그 하늘에서 이렇게 촬영하는 장비거든요. 예, 예. 그 드론을 저희가 전담하고 있었던 그 이동규 기자가 있었는데 그 드론 촬영을 통해서 이제 그 바이칼이라든가 그 각 거점 도시마다 드론 촬영을 이제 계속 실시를 했었어요. 근데 예. 그게 저희 그러면 출장 기차 가기 안에서 그걸 날리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출장하기 전서부터 계속 요청을 했는데 러시아 측에서 이제 거부를 하다가 저희 그 기차 출발하기 직전인 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제 허가가 났거든요. 예. 그때부터 이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제 많은 앵글을 잡아내기 시작했었고요. 예. 저희 기차를 이 드론을 띄어서 이제 기차를 이제 취재하려고 하면 그 기차가 지나가는 시간이 있는데 그 현장을 포인트를 이제 어디에서 찍어야 더 좋은 장면이 나올 수 있는가 이런 그 장소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 현장에 가했다 하더라도 기차가 지나가는 순간을 또 때맞춰서 이렇게 드론을 띄워야 되거든요. 예. 그 드론에 이제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장면들을 많이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걸 촬영하는 팀은 기차를 못 타고 저기 있다가 나중에 어디 가서 합류를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이제 거점 도시별로 저희가 그 기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하루는 기차를 타고 하루는 이제 외곽에서 머물면서 행사를 하고 이랬었거든요. 예. 그 외곽에서 머무는 동안에 이제 그 멀티캠 팀은 외곽으로 다시 다른 곳으로 빠져서 이제 그걸 취재했었던 그러니까 위에서 찍은 그 열차는 그 취재팀이 원정대가 탄 그 열차가 아니라 다른 열차를 찍은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 철로를 지나는 차들이 워낙 많고 자주 다니다 보니까 그중에서 저희가 객차들이 올 때마다 거기서 드론을 띄워서 촬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 기차 안에서의 생활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거든요. 음식은 이게 뭐 맞는 건지 입에. 그리고 그 오랫동안 하루 종일 달려가는데 뭘 거기서 안에서들 하시는지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교수님. 예. 우선은 그 좁은 쿠페, 그러니까 이제 4인용 그 객실에서 지내다 보니까 안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겠군요. 예, 서로의 민낯을 보면서 또 서로의 또 여러 가지 성격도 안 맞을 수 있는데 그런 성격을 맞춰가면서 많은 만남들이 있었고요. 그 만남들이 참 감사했고요. 그리고 또 때로는 뭐 그 식당 한 칸 안에서 그 재능 기부자들이 특강도 있었고요. 그래서 특강 그 스케줄을 보면서 이거는 꼭 듣고 싶다 할 때는 먼저 가서 자리도 맡고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들의 또 특강을 들으면서 그렇게 시간이 보내졌던 것 같은데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 임대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재능 기부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들 끼가 있고 흥이 있으니까 지금 즉석에서 이제 바로 기타 공연을 하기도 하고 예. 특히나 이제 소리계 같은 이제 풍물 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장비도 없이 그냥 일반 저희가 쓰는 이제 그릇이라든지 숟가락 그런 것들 이용해서도 즉석으로 또 공연도 하고 또 그림 그리시는 또 학과분도 있으셔서 예. 이제 뭐 일반 이제 국민 참가자들이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런 모든 활동들을 한 자리에서 다 볼 수 있어가지고 그런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 조 기자는 취재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였습니까? 일단은 그 말씀하셨던 뭐 허가의 문제도 있었고 짐의 문제도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날씨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 이 시베리아라고 하면 굉장히 추운 나라, 동토, 얼어붙은 땅을 생각을 하는데 예. 날씨가 굉장히 조 기자 더웠어요. 잠깐만요. 예. 미안합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신동빈 롯데 회장이 조금 전 잠시 뒤면 아마 롯데 호텔 이곳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김포공항을 통해서 입국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거기서 자 보시죠. 네, 지금 롯데 호텔로 신동빈 롯데 회장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곳에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취재진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곧바로 아마 집무실로 향하는 것 같습니다. 롯데호텔 34층에는 신격호 총괄 회장의 집무실도 있지만 뭐 그곳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집무실로 가는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 하네다 공항을 떠나서 김포 공항에 2시 29분에 도착했고요. 그 자리에서는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는 언급을 했고 기자들의 일문일답에도 응했습니다. 아버지의 창업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본인의 역할이다 라고 말했고 지분 문제 뭐 이런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경영권에 대해서 이 경영권을 지켜가겠다는 그런 의지는 확고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롯데호텔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예. 계속 말씀을 드리면 네네. 뜨거운 날씨 때문에 힘들었던 게 있고 개인적으로는 아까 저희가 현장에서 생중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생중계를 한 곳 중에 하나가 바이칼호수였거든요. 거기 때 발 담그고 들어갔었죠?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그 물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또 하나가 굉장히 차갑습니다. 물이. 차갑군요. 예. 거기서 또 현지 통신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예. 그 TVU라고 저희 생중계 장비가 있거든요. 이것이 가능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계속 맨발로 돌아다녔어요. 한 20분 정도 있으니까 발의 감각이 좀 없어질 정도로 그 개인적으로는 기억에도 남고 좀 재밌기도 했던 기억입니다. 그 바이칼호수 저도 참 그 기억이 나는데 그 화면 본 것이 예. 바이칼호수 하니까 저는 아주 그 차가운 그 동토의 그런 것을 연상했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수영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하다가 이거는 한번 따로 기사를 해볼 만하다 생각해서 시베리아의 여름이라는 기사를 따로 다룬 적이 있는데요. 지금 6월부터 8월까지가 시베리아 쪽의 여름철입니다. 이때는 햇볕이 굉장히 강하고 기온도 한 30도까지 올라가요. 그렇군요. 예, 습하진 않아도 거의 우리처럼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데 이때는 바이칼 호수 주변에서 사람들이 해수욕도 하고 이렇게 여름을 즐기는 모습도 여러 차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시베리아의 여름을 직접 이렇게 그 체험한 것만으로도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일 것 같은데. 쉽지 않은 경험이죠. 예, 이 기자는 거기서 뭐 했습니까, 바이칼에서? 저는 우리 조 기자가 물에 발을 담그고 이제 하는 현장을 이제 생중계하고 있었죠. 그렇군요. 예. 교수님은 거기서 바이칼호수에서 뭐 하셨습니까? 물론 발을 담궜죠. 바이칼호수에서 발을 담그면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열심히 발을 담궜습니다. 예, 무슨 소원을 비셨나요? 예, 열심히 이제 유라시아 철도가 반드시 연결되길 바랍니다. 아유, 저 교수님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이런 뭐 중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가서도 항상 그 생각만 하시고. 임대원은요? 저 같은 경우는 영상을 촬영을 해야 돼가지고 예. 카메라를 열심히 물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수면을 이제 깨끗한 그 수면을 촬영을 했었습니다. 예. 임재영 대원께서는 SNS에 이제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영상도 찍고 사진도 많이 찍고 했다는데 그 영상 직접 찍은 임대원이 찍은 영상하고 사진을 저희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많이 찍으셨나요? 주로 이제 국민 참가자들이 활동하는 모습들을 많이 촬영을 했고 그리고 주요 이제 포인트들 이제 바이칼 호수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피해 사원이나 붉은 광장 같은 그런 건물 이런 모습들을 많이 촬영을 했었습니다. 예, 지금 이 화면이 직접 찍으신 건가요? 네, 제가 직접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했고 예. 네, 모든 여정은 시작부터 끝까지 가는 여정들의 모습을 좀 촬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일정이 여기 다 담겨 있군요. 네, 맞습니다. 저건 뭐죠? 저기 나오는 이제 글자 같은 경우 캘리그라피는 국민 참가자 중에 이제 백지은 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직접 글씨를 다 도시별로 쓰고 예. 제가 이제 찰흙을 이용해서 이제 비행기라든지 이런 걸 기차를 만들어 가지고 네. 중간에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직접 넣어 가지고 이제 제작을 했습니다. 예. 그 SNS에 올려서 많은 분들이 봤습니까?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예. 그 영상 같은 경우는 지금 조회수가 1000회를 넘었을 정도로 지금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계십니다. 예. 뭐 댓글이나 올라온 것 중에 기억이 남는 반응은 일단은 정말 잘 만들었다고 해줄 때마다 저는 이제 좀 영광스럽기도 하고. 예. 네. 지금 저도 직접 찍으신 건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휴대폰 카메라로 이제 촬영을 한 건데. 예. 좀 위험하겠는데, 저 네. 밖에 이렇게 고개 내밀고 찍나요? 양손으로 이제 부들부들 떨면서 손만 살짝 빼가지고 예. 찍는데 바람이 너무 거세가지고 떨어뜨릴까봐 이제 걱정이 많이 돼서. 예. 이동영 기자도 뭐 고프로라는 장비 여러 가지 장비를 이용했다면서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드론 장비 이외에 고프로라고 이제 어디에 부착할 수 있는 그 조그만 카메라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요새 버라이어티 쇼나 뭐 이런 데서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런 장비인데. 이건가요? 예, 요 장면은 이제 우리가 열차 앞부분에다가 고프로를 달고서 거의 러시아 모스크바에 인접해서 가고 있었던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고프로를 원래 열차 앞에다가 아무것도 달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취재팀하고 다큐팀이 수많은 끈질긴 노력을 통해서
심지어는 그 기관사한테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기관사 형님이라고 해도 알아듣더라고요. 러시아 사람한테? 예. 형님이라고 하니까 알아듣던가요? 형님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를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풀려서 저희가 달 수 있었습니다. 네. 역시 그 한국인들의 그 의지 한국인들의 집념이 러시아에서도 빛을 발했군요. 예. 조 기자는 전체적으로 취재를 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면 누굴 특정하기는 좀 어렵고 러시아인들이 좀 기억이 많이 납니다. 러시아 사람들 이제 저희가 러시아의 역사나 문화도 조금씩 다루기 위해서 이제 일부는 끼리 문자도 조금씩 배우고 했었는데요. 뭐 박 교수님처럼 잘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과 얘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러시아인 하면 생각나는 게 왠지 보드카, 술 마시고 이런 것들인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굉장히 신뢰를 중시하고 그러면서 일도 열심히 하고 네, 여성들은 유명하다시피 굉장히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이제 가정을 잘 챙겨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렇게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 우리가 선입견만 가지고 있었구나 생각이 들어서 기억나는 사람이라면 러시아인들을 통틀어서 좀 기억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무원들이 굉장히 친절했다. 그 리포트도 조 기자가 했나요? 저희 최하영 기자가 했는데 실제로 객실 담당하는 승무원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웃으면서 잘 받아주고 잘 보살펴서 또 20일 동안 잘 갈 수 있었습니다. 예. 임재영 대원도 친구 많이 사귀었나요, 거기서? 네, 제가 이제 홍보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이제 촬영하고 그분들의 이제 일상을 담아내려면은 아무래도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이제 그분들의 이제 진심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친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행사가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통일의 꿈을 또 가슴에 안고 그래서 또 베를린까지 간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일단 북한이 연결이 안 된 채 저희가 이제 간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일단은 저희 모든 행사의 열쇠는 이제 북한과 이제 연결이 통해야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반드시 이제 북한이 연계가 돼가지고 이제 통과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은 특히 철도 전문가시니까 이 남북을 이어서 유럽까지 달리자는 얘기가 나온 지가 사실 20년 가까이 벌써 됐는데요. 감회가 깊으셨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철도인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반인들도 기차를 타고 베를린까지 가면서 정말 철도 역할이 중요하구나 하고 깨달은 부분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수확이고요. 그리고 정말 베를린에서 조수미 선생님의 그런 그리운 금강산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가슴이 뭉클했을 거라고 느낍니다. 좀 눈물이 나오시던가요? 가슴이 정말 뭉클했어요. 그리고 또 그 장면 이후에 오늘 행사가 마지막이구나 싶어서 그런지 서로 부둥켜 안고 또 태극기 휘날리면서 서로 사진을 찍고 소리를 질러대면서 환호를 했는데 그냥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환호하면서 정말 빨리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강단에 돌아와서 제자들 만나시면 뭐라고 제일 먼저 일성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희들 브레스트에서 대차 교환하는 게 뭔지 알아? 하면서 그게 바로 이거다 하면서 쭉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참여했던 젊은 친구들을 제가 눈여겨 봤었는데요. 그런 친구들이 이 행사를 통해서 어떻게 꿈을 갖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전달하고 싶습니다. 조태용 기자도 취재하고 나니까 보람이 많았죠?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취재팀이 11명이었습니다. 이제 미리 만나서 사전 준비하고 그럴 때는 대체 20일을 어떻게 버텨야 되나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돌아올 때쯤 되니까 다들 열차 안 생활도 그리울 것 같다. 그리고 또 참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다는 생각,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면서 왔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이제 통일의 꿈을 안고 그런 큰 꿈을 그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던가요?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에 좀 전에 화면에 나왔지만 대형 태극기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열차 안에서 재능 기부자들이 스스로 바느질을 해서 만든 태극기거든요. 열차 안에서요? 그게 여러 원정대원들의 염원을 담은 쪽지들을 이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마지막 공연에서 펴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언젠가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동형 기자는
그러니까 우리 방송인들이 이른바 그림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영상이 좋은 곳들마다 다 가서 촬영을 하셨는데 여긴 정말 추천하고 싶다. 여긴 한번 꼭 가보시라라고 추천하는 한 군데 꼽는다면 어디 꼽으시겠습니까? 바이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미처 몰랐지만 실제로 가기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더라고요. 이르쿠츠크라는 도시를 통해서 이렇게 가면 되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가서 아까 우리 조태영 기자 얘기한 대로 물이 여름에 그 발을 담궈도 한 영상 10도 이하로 굉장히 그 얼음장 같은 물이라고 하고 실제로 그 주변에 있는 그 러시아 사람들이나 많은 관광객들이 그곳을 찾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박 교수님은 어디가 제일 기억에 남으시다? 저는 장소로 가면은 몽골 초원입니다. 몽골 초원이요? 예, 저는 남선을 탔는데요. 달려도 초원이었고요. 또 그 넓은 초원에서 몽골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때 정말 자연과 하나 되는 기분이었어요. 예. 몽골인들하고 같이 뭐 좀 하셨군요. 예, 저희들을 반겨준 사람들이 의외로 그 한국 유학생 출신들의 어떤 협회에서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랑 외모가 똑같은 사람들이 우리랑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저희 일행들을 반겨주셨는데 너무나 뜻밖이었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 대한 관심이 이 정도였나 싶었던 것이 참 우리들도 몽골어를 빨리 배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서로의 언어로 소통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얼굴이 했습니다. 많이 닮았던가요? 많이 닮았습니다. 오히려 그 저보다도 더 한국스러운 예. 그런 얼굴을 하고 사진은 제가 찍지를 못했는데 여기 제공이 안 됐는데 그렇게 외모도 비슷하고 저희들하고 옷 입는 어떤 분위기 그다음에 저희들과의 헤어스타일 이런 것들도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예. 임대원. 저 같은 경우는 바르샤바가 좀 인상이 깊었는데 정말 짧은 기간만 들렸지만 바르샤바가 인상 깊었던 게 특히 케이팝 관련해가지고 거기 있는 현지인들이 정말 한국인이란 이유만으로도 정말 반기가 엄청 좋아해주는 모습이 좀 색달랐고 또 이제 바르샤바 야경이 정말 이쁘고 무엇보다도 역사가 아픈 게 우리 대한민국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부분이 좀 감동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그 대차 교환 저거 하는 거죠, 저게? 예, 맞습니다. 바퀴를 궤가 다르기 때문에 궤 폭이 다르기 때문에 열차 바퀴를 갈아 끼우고 달리는 그 대차 교환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통일의 꿈을 안고 그리고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대장정을 달려가셨던 여러 분들을 대표해서 오늘 두 분 저희가 초대했고요. 취재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쉬시고 그동안 가족들한테도 좀 못하신 것 있으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초대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